자,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자, 밴드 아래까지 들어왔다가, 자, 이제 미들라인 뚫고 들어가서 신고가 초읽기입니다. 초읽기. 타이 기록이죠. 신고가 방금 전에 750원 찍어서, 지난 2월 25일, 전쟁 나기 직전에 기록했던 고가. 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 나오고 변동성 슈팅 나와서 찍었던 고가 거의 지금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경신했네요. 경신 쭉 경신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은 그 사이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측면에 자, 이 종목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은 자, 이 앞쪽에 전쟁 나올 때 자, 요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최근 쪽으로 보면. 자, 대한항공 유가, 환율, 전쟁, 피해주요. 이렇게 되죠. 전쟁 피해주. 유가와 환율, 표면적 이슈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숨은 반도체 수혜주. 그래서 이제, 유가 내려오고, 환율도 내려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다는 종목. 그럼 이제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지난주죠. 지난주 저점 찍고 올라 나올 때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점 찍고 돌아 나올 때, 요때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었죠. 자, 증권사 레포트에서 나온 데서 뭐 여객 수요도 좋고 저쩌고 그리고 또 유가가 뭐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뭐 타격을 미치지는 않았고 저쩌고 뭐 그따위 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뻔한 소리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유가 저 앞쪽에 이제 유가 이슈를 가지고 두들겨 팰 때 이러고 때릴 때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유가가 올란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행 계획 잡고 놓고 있는 사람들 여행 안 갈 거냐 이거지. 전쟁이 나고 유가가 올라간다라서 여러분들 차 다 놔두고 자전거 타고 가십니까? 일본 여행 가려고 그러고 홍콩 여행 계획 다 잡아놨는데 뭐 저 부산 아파트 가지고 못 아파트 뭐 뗏목으로 노져 가지고 갈 거야? 아니죠. 그리고 그 유가 부담금으로 또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서 자, 대한항공은 이제 이슈가 이제 통상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슈는 유가와 여객이죠. 그래서 여객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또 뭐 예를 들면 중국 춘절이라든가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중국에서 뭐 들어올 거니 어쩌고 저쩌고 여객 수요죠. 외국인 방문객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의 부담도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살 때는 좋은 쪽만, 여러분들이 살 때는 나쁜 쪽만 강조하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간다라고 됩니다. 자, 유한 이 대한항공의 경우 계속해서 바로 직전에 또 강조를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핵심은요, 유가 여객이 아니고요, 유가하고 여객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변수로는 환율입니다. 가장 큰 변수.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에 있어서 환율이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보여드리죠. 대한항공은 이 좋은 장세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대장세에서도 2007년에 기록했던 이 최고가의 근처도 못 가보자. 반밖에 못 가죠. 2020년에 동학개미 난리칠 때 이때 같은 경우도 2007년 고가에 딱 반 가고 끝났어요. 반밖에 못 갔잖아요. 이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환율. 21세기 환율 최저점, 우리 환율 900원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갔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나오고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자 그냥 내리꼽았다가 이제 금융위기 벗어난다 그러자 또 다시 수직으로 그냥 또 치고 들어왔다가 이 생쇼를 하고 들어갔던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게. 유가가 대한항공에다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유가 부담금이 생기기 이전 저 앞쪽 여기입니다. 이 시절 얘기예요. 이 시절 얘기고요. 저 먼 옛날 시절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다 타고 내시잖아요. 유가 부담금. 왜 이래?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처럼? 너는 비행기 탈 때 유가 부담금 안 내니? 제가 레포터 이거 분석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비행기 탈 때 유가 부담금 안 내냐고. 응?
왜 이래?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자, 일찌감치 저 앞쪽에서부터 제가 뭘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 숨은 반도체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친다 그러면 스타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뒤쪽 종목들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빨리 움직일 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4부리그 종목들하고 움직입니다. 즉 동진세미캠이 3부라고 얘기해서 동진세미캠 얘기를 들었죠. 동진세미캠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얘가 3부에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3부리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뒤에 뭐 타이거레게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3부 4부 리그 애들 들어오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이제 빨리 나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요. 늦게 나올 때 바로 지금처럼 환율이 덜미를 찾고 있을 때는 좀 늦어요. 그래서 5부 6부 이쪽 리그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반도체 수혜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 앞에 저 3개월 전에 유가로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 이 표면적 이슈 외에도 여러분들 보시고 요게 지금 반도체 이슈, 반도체 얘기한 겁니다. 표면적 이슈 외에 추가로 반도체 수혜가 있다. 자, 반도체. 그래서 대한항공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낼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반도체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효과. 그래서 이 대한항공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2021년도 실적입니다. 2021년도 실적에 2021년, 2022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굉장히 좋은 실적 내놨죠. 이 같은 경우에 자, 2020년, 2021년도 같은 때는 뭐 하던 때입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대면 접촉도 안 하고 해외 여행도 규제가 되고 이제 2021년도는 가서 풀려가긴 했지만 그러던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얘네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이지? 이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었죠.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잘 나갔었거든요. 반도체를 그냥 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반도체를 뭐 우리는 어차피 육로는 안 되고요. 육로는 어차피 위쪽에 막혀 있으니까 육로로는 안 되고 배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거나죠. 반도체를 컨테이너 실어 가지고서는 미국으로 수출할 거예요. 반도체를 컨테이너 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아프리카 저 희망봉 거쳐 가지고 뺑뺑 돌아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할 겁니까? 비행기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반드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항공도 실적이 팍 좋아집니다. 이렇게요. 반도체가 좋아지면 대한항공도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얘기야. 그 숨어있는 반도체 수혜주 시리즈. 저쪽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반도체 5부, 6부, 7그리고 안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소재 요런 쪽의 종목들 외 라인들 반도체 유통, 그다음에 반도체 AS, 그다음에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엮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같이 들어가는 요런 쪽의 종목들이 그쪽의 라인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예요. 요런 구조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장품으로 치면 실리콘2 같은 경우겠죠. 실리콘2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대신 화장품을 대신 수출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디뷰티주들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잘 팔리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가 그 공장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언제 공장 만들어 가지고 갈까요? 그 공장 지어 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들 이쪽에서 대신 만들어서 그리고 상품의 판매도 대신 해주는 이런 회사 이런 유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반도체에 직접 껴들어가지는 않지만 반도체 유통주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유통주.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가지고 주가가 올라 들어갔던 이 SAMT 같은 종목들 아시죠? 여기에 이제 오브리그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반도체 유통주
이런 쪽의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항공.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이제 지들이 팔고 있을 때는 맨 유가, 환율 이 얘기만 겁나게 쳐야 됐었죠. 자, 이제 지들이 사고 있는 국면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들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요. 보이십니까? 이제 뛰는 유가 위에 나는 항공. 자, 이제 와가지고 자 앞쪽엔 그래서 유가 그리고 저 앞쪽에 지들이 두 때려 부실 때는 중동 피해주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유가 급등 부담 이러고서 지금 두들겨 팼죠. 유가 환율 이래가지고 작사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지들을 사는 국면에서는 봐봐요. 뛰는 유가 위에 나는 뛰는 유가 위에 나는 환율이 나는 화물이래잖아요. 끝내주죠. 우리 나으리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라는 거예요.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올 때 밑에서 받아서 잡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거저버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여기 이제 반도체 얘기도 또 나오나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얘기도 나와요. 반도체. 자, 왜 나오죠? 이거 원래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이 세계 최고인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기내식 세계 최고 그리고 반도체 화물 운송 분야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항공. 반도체 세계 1위, 2위 회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반도체는 어디 이제 미국 놈들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에다가 만들어 놓긴 하지만 반도체는 해외로도 공장 못 만듭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 전부 우리 라인에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용인에서 시작해서 아산까지는 삼성전자 라인, 그리고 이천에 하이닉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부가 화물 중심으로 이렇게 되지. 이게 원래부터 이랬어요.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지. 옛날부터 원래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객이 안 되는 그 와중에도 저 아래쪽에 이익률 보시면요. 이제 이게 평상시 이익률이 이런 거거든요. 10%가 안 돼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 보면 이익률이 15%, 2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때 반도체 호주가 들어오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여객기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도체 실어가지고 대량으로 실어나면서 오히려 대박이 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아니 그래가지고 팬데믹 와가지고 여행도 못하게 했는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여행도 못하고 해외여행 못하고 지금 다 마비되어 있는데 대한항공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개버블 아닙니까? 개버블은 무슨 개버블, 반도체 덕분에 수익이 나는 건데 구조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앞에 미리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반도체 후발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게 놓여지는 이 박스 한번 살짝 들어갔다 실패했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진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진짜 뚫고 들어가서 오늘 신고가겠는데 이 자리가 지금 장기 고가 자리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반도체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요. 뒤지게 못 갔죠. 아주 뒤지게 못 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덜미 잡는 요소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있었고 환율이 있었는데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됐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유가 하나 떨어졌고요. 이제 환율만 잡히면 되는 거예요. 환율만. 자, 환율만 잡히면 되죠. 자, 오늘 환율 그래서 장정이 쭉 떨어져가 이제 1511원까지 이렇게 똑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1511원까지 쫙 떨어져서 빠지고요. 유가 빠지고 환율 빠지고 덜미 잡히는 요소 빠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던 반도체 이슈 반영 시작. 사야죠. 자, 사야 됩니다. 자,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서 사는 건 이제 안 되죠. 이건 텄죠? 탔습니다. 이제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미들라인 바로 직전 고점 연결되고 미들라인 들어오는 자리,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서 이제 쭉 연결돼. 왜 이렇게 춤추냐?
28,000원, 29,000원 요 구간. 자, 요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잡고 그리고 이제 위로 추가하건 나머지 아래쪽에 이거 아래 위 양쪽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도 다 돼요. 대한항공 눌려도 추가, 튀어도 추가. 그렇죠? 눌리면 뭐 싸게 사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눌릴 가능성보다는 못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전 수혜주기도 하죠. 종전 피해주였으니까요. 전쟁 피해주였으니까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종전 수혜, 건설 사만 종전 수혜가 아니죠. 그래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또 유가 가지고 작살났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도 있죠. 전쟁 피해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 나고 이렇게 완전 개박살 나버렸던 대한유화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보다 훨씬 같은 대한자로 시작이 됩니다만 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종목이 대한항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반도체가 있으니까. 예? 얘도 반도체예요. 무시하지 마시라고 해서 대한항공 최근 분석해드릴 때마다 반도체 얘기 이렇게 역사적인 스토리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거 지금 중간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여러분 이것도 놓칩니까 여러분? 안 놓치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요런 스토리들을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선전, 수전, 공중전, 잠수전 다 겪은 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이걸 모르고 있겠냐고요. 다 알아요. 대한항공이 반도체 수혜주 중에 하나라는 거 다들 아는 얘기예요. 단 이제 그래서 내가 대형주를 선호하느냐 혹은 중소형주를 선호하느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선호하느냐, 홀딩하고 가는 형태로 가느냐,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용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한항공하고 반도체 뒤지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포인트를.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포인트, 그래서 돌자마자 바로 제가 이렇게 다 분석 다 해드리잖아요. 핵심은 환율과 반도체. 맞아? 다시 한번 그래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핵심은 유가 여객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핵심은 환율과 반도체다. 유가는 내려주면 더 좋고, 그 포인트 딱 잡으면 그냥 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벌잖아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